예, 3.1혁명 101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 헌법 정신. 자, 우리 도와주러 오신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말 다음을 따라해 보세요. 두 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사람들 몰라요. 예, 우리는 민족 거봐. 할아버지 거봐. 우리가 신기하지? 저도 알아요 그거. 이거 모델 어떻게 됐었습니까? 밥 안 주고 때리고 집에 못 가게 하고 그죠? 네. 국민교육 환장 다 외우셨죠 옛날에.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전문이 있는 거. 헌법 전문. 헌법 전문은요. 우리나라 헌법이 이런 정신으로 만들어졌고 우리 헌법의 기본은 이거야라고 전문에 밝히는 한 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거 외우셨습니까? 들어보지 못하셨죠? 헌장을 외우게 시켰어요. 헌장을. 혹시 그 헌장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박정희 때 만들었어요. 근데 헌법 전문은 아무도 외우게 안 시키고 읽게도 안 시켜요. 왠지 아십니까? 헌법 전문이 너무 멋지거든요. 전문이 진짜 멋져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리고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1 운동으로 우리나라에 건립했고 4.19 자유 이념으로 우리가 계승해야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매국노들과 그리고 불의에 항거한 4.19잖아요. 그러니까 4.19가 이승만을 몰아낸 거니까 이승만이 불의라는 소리예요. 그게 헌법에 나와요. 그러니까 헌법을 외우게 안 시키죠. 그 당시 무리들이. 저는 헌법점을 외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그거 했고요. 이번에는 그거에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기회주의와 꼰대. 자, 앞에 있는 젊은 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꼰대가 뭡니까? 라떼는 말이야. 그치? 꼰대 하면 라떼가 나와야지. 그치? 자, 뒤에 계신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기회주의가 뭡니까? 기회주의. 내 이익만 챙겨. 우와! 거의 정답에 가까워요. 이따 보겠습니다. 한 인물이 있습니다. 1882년 과거 급제합니다. 요즘 말로 할게요. 행시 붙었어요. 총리까지 됐어요. 총리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미국 외교관으로 가요. 중간에. 그리고 귀국 후에 미국에서 보고 우리나라에 교육을 해야 한다. 하고 계몽운동 교육운동을 해요. 그리고 을미사변이 뭔지 아시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 일본 낭인들에게 칼을 들고 저항했어요. 문관이. 무관이 아니라 문관인데 이때 일본에게 칼을 들고 저항한 사람. 그리고 가보개혁이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머리 자르고 돈 바꾸고 이렇게 근대식 개혁에 주도했어요. 그리고 독립협회 2대 의장이었어요. 만민 공동에 참여한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 이거 있죠? 이 휘호가 이분 거예요. 예, 굉장히 깨이신 분입니다. 이분의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누굽니까 이분이? 네, 완용리. 이완용 후작이십니다. 나쁜 사람 아닌가? 근데 이거 보세요.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예, 우리는 보통 이완용 하면 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근데 왜 이분이 욕을 먹냐? 을사늑약이유 친일파입니다. 을사늑약이 뭡니까? 그거. 우리나라 외교권 박탈한 거. 그때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을사오적, 정리칠척, 경술국적. 정리칠적은요, 우리나라 재판권, 경찰권을 일본에 넘긴 거예요. 그 다음에 경술국치 아시죠? 아예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겨버린 거. 이 세 개의 을사조약, 정리조약, 경술국치 세 개의 다 도장을 찍은 트리플 크라운을 외국 역적계의 대부가 이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훌륭했던 분인데 이런 쌍놈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국 화장실 단골 욕바지. 우리나라 댓글의 민족.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후기부터요 도서관이 곳곳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곳곳에 임대를 해줘요. 도서관에서 뒷장에 댓글들이 장난 아니에요. 우리 선비님들이. 그리고 화장실 이 당시에 화장실 가잖아요. 이완용 개새끼, 이완용 뒤져라, 너 저기 구더기보다 못하면 등등등등등등등등등 전국
화장실에 이완용 여기 도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제 그 통감부에서 공공근로로 몇 명을 채용했어요. 화장실 청소부.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장실 청소부가 최초의 공공근로였습니다. 이완용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1909년 이재명 의사에게 응신을 합니다. 이 당시 20살이었던 이재명 의사가 총을 가지고 김구 선생님을 만나러 갑니다. 내가 이놈을 죽이겠다. 그 김구 선생님이 잘못하셨어요. 떼끼 이놈. 그래도 될 게 아니라고 총을 뺏어요. 이완용 의사가 꼴꼴 웃으면서 가면서 칼을 사요. 그 단검으로 이완용을 암살을 하는데 이완용을 죽이려고 뛰어가는데 이완용을 앞에 인력거꾼이 먼저 막아서요. 그래서 그 첫 방을 그 사람을 죽여요. 이완용이 도망가는 걸 강신이 잡아서 칼로 7번을 찔러요. 그거 살렸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일본 최고의 의사가 우리나라에 와 있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흉부 수술을 시작합니다. 개복하고 다 열어서. 그게 이완용이에요. 살아요.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완용은 이후 1910년에 3.1운동에 대해서 신랄하게 욕을 합니다. 3.1운동 안 돼! 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려면 법대로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악한 게요. 반대자가 사악한 게 아니에요. 중간자가 제일 사악해요. 중간자가. 일제는 3.1운동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 민중은 다 일어나 3.1운동을 합니다. 이완용은 가운데서 야 일제 너무 심하게 핍박하지 마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니네 하려면 법대로 해라. 이런다고 독립이 될 줄 아냐? 실력을 먼저 길러라. 마치 가운데서 말리는 사람 같죠? 이런 사람들을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가 제일 사악합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잖아요. 그거였다. 이완용은 그렇게 사악한 중도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6년에 병사합니다. 그 합병증으로. 칼 맞은 합병증으로. 그리고 이 이완용이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친일파여서 다른 친일파도 많잖아요. 왜 이완용일까요? 왜? 기회주의. 정답입니다. 원래 이완용은 친청이었어요. 청나라 짱이었어요. 청나라 짱. 막 좋아했어요. 청나라를. 근데 바뀌어요. 친미로 바뀝니다. 미국에 갔다 오니까 미국 짱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화도에 같은 데 보면 강화도에 미국과 전쟁한 흔적 아시죠? 예, 포탄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 졌어요. 근데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해병대가 그냥 철수했어요. 그냥 갔잖아요. 왜요? 먹을 게 없다 우리나라. 청나라를 가버렸어요. 우리나라 기록에 승전으로 적혀 있어요. 우리나라 사망 300몇 명인데 승전이래요. 미국은 2명에 3명밖에 없는데. 어쨌든 미군이 갔으니까. 이완용이 그걸 보고 깨달아요. 아, 미국 하면 미국 아니야. 어딜까요? 러시아가 짱이야. 러시아에 붙어요. 그래서 아후안 파천도 때 러시아에 가서 싸바싸바하고 다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친일로 돌아와요. 을사늑양 이후에. 이게 이완용 욕먹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내 사상이나 판단 그런 게 없어요. 뭡니까? 그냥 본선. 예. 그리고 이게 최고입니다. 죽을 때 아들에게 넌 친미파가 되어라. 이완용은 뭐가 최고라고요? 일관된 가치관이나 사상 없어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였어요. 제일 센 놈한테 붙었어요. 그걸 바로 기회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기회주의예요. 가치관의 사상 없이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행동 양식.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요.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실 때 어떤 기준을 하십니까? 이익으로 움직이십니까?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다 내 이익으로 움직이죠. 장사하는 분이 얘는 100원에 산대, 얘는 200원에 산대. 당연히 200원에 팔아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이익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완용은 왜 이렇게 욕을 먹을까요? 왜? 아니 근데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 어차피 이익대로 움직이잖아. 너무 나쁜 쪽이었어. 너무 나쁜 쪽이다. 자, 이거예요. 타인의 피해와 불행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우리 나라를 팔아서 우리 백성들이 고생하든 말든 나만 돈 벌면 되지, 나만 백작되면 되지, 나만 후작되면 되지, 그거예요. 그래서 공감지능이 현저히 떨어져요.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공부는 되게 잘했어요. 과거에 급제하고 총리까지 됐을 때 공부 되게 잘했어요. 미국 유학을 가져도 공부 잘했어요. 근데 공감지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아픔에 공감하실 수 있습니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되게 잘해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그치, 그거예요. 정이 많아서. 그런데 이완용은 그게 현저히 떨어져요. 그게. 보통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래요. 예. 머리가 한쪽으로만 발달한 사람들이. 그런데 꼰대 뭡니까? 꼰대. 네, 설명해 보세요. 꼰대. 네. 설명을 딱히 못하겠네. 새로 발을 못하고. 좋아요. 보통 그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아까 뭐 라떼는 말이야 그것도 그렇게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걸 또 그렇게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예. 꼰대 어원이 이완용에서 출발했다는 아직까지는 설이에요.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두 개로 또 얘기합니다. 이거 뭡니까? 자, 번데기. 현경누님 그 짝지방 말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번데기. 네. 이걸요 그 짝지방에서 옛날에는요 꼰대기라고 불렀대요. 예, 경상도 방언으로. 그래서 이 꼰대기가 얘가 번데기가 쭈글쭈글 주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꼰대가 됐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아직은 어원이 확실치 않아요. 아직은. 그리고 누굽니까? 이완용이잖아요. 이완용이 일본의 백작 남양 후작까지 돼요. 되게 높은 거예요. 후작이면. 예, 남작, 백작, 후작, 그 다음에 공작이에요. 공작이면 왕작급이에요. 그 후작까지 돼요. 되게 높아요. 우리가 제일 높아졌어요. 근데 백작이 됐는데 그 백작을 프랑스어 언어로 콩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완용 콩테, 이완용 꼰대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완용 욕하는 말로. 그래서 꼰대는 이완용 같은 사람 이런 욕의 의미였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아직 두 가지의 학설이에요. 이렇게 아직 확실히 100% 밝혀지진 않았어요. 연구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완용 씨는요 국민 욕과시예요. 그렇죠? 국민 욕과시입니다. 이 이완용 씨가 국민 욕과시가 된 이유가 기회주의라고 했죠. 정확히는요 이겁니다. 선 넘은 기회주의. 이게 중요합니다. 기회주의를 하더라도요, 아니 우리 다 이익대로 움직이잖아요. 우리 다. 그렇죠?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게 입금 많이 되는 대로 움직이는 건 사람의 천성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완용은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여기서 질문합니다. 선이 뭘까요? 선. 남한테 불행 끼쳐. 불행 끼치는 거? 도를 지나쳐. 도를 지나쳐. 그러니까 그 도가 뭐냐고, 도. 선. 저희 생각하기 나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것까지 넘어서 갖고. 좋아요. 뭐 좋은데 그 선을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선은요 바로 이겁니다. 정의, 인도, 동포회. 기억나시죠? 이게 정의, 인도, 동포회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두 분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해서 아셔요. 그 두 분 아십니까? 기미 독립선언서 아시죠? 3.1운동 때 낭독했던 거. 거기에서 주창된 우리나라 3대 정신이에요. 자, 프랑스 혁명 3대 정신 뭡니까? 자유평등 박애. 인도 간디의 삼무운동이 있어요. 예, 비협조, 비폭력, 무저항. 이 세 개처럼 우리나라 3독립운동의 정의, 인도, 동포회. 그리고 이게 또 어디에 나왔냐면요. 우리나라 초대 헌법.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9차 개정을 했거든요. 모든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3대 정신이 바로 정의, 인도, 동포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완용은 이걸 얻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회주의다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기회주의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직장에서 나 연봉 올려준대요. 가야지. 웬만하면 가야죠. 그렇죠? 근데 거기가 우리 경쟁업체예요. 경쟁업체고 내 비밀을 다 갖고 갈 수 있어. 그건 정의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실제 법에도 동종업계 취업 몇 년 제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인도 또 인간적으로 여기서 나 어릴 때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근데 옮긴대. 나쁜 놈이겠죠. 이런 식으로 기회주의가 좋긴 해요. 자본주의에서 기본 기회주의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정의, 인도, 동포회를 넘어가는 사람은 이한영 식으로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의, 인도, 동포회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옳은가 그른가는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3.1운동 독립선언서부터 현행 헌법까지 나와 있는 우리나라 3대 정신입니다. 이렇게 여쭤봅니다. 제가 더 많이 하고 싶은데요. 그랬다가는 현실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막 불러야 돼요. 그래서 차마 더 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 화두를 던집니다. 작년 7월 4일 날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불화수소라든지 포토레지스트 이런 거 3개를 수출 딱 금지해버렸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반응 기억나십니까? 어떤 언론들과 어떤 정치 세력들은요, 야 우리 다 망했다, 일본에서 꿇어야 된다, 잘못했다, 일본에서 비일자, 니네가 잘못했어, 왜 우리나라 이렇게 수출 이렇게 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정부를 욕하고 그랬던 언론과 정치 세력이 있어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1년 지났는데. 만들어서 했잖아요. 네.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수출 규제 1년 우리만 망했다라는 보도를 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네, 별말 없어요. 이 언론들은요, 동포회가 없어요. 우리 국익을보다 자기들 이익을 더 우선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강화도에서, 성모도에서, 화천에서 북한으로 삐라날리자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접경지 주민들은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전 반대하죠. 네. 남북 간에 갈등 생기면, 긴장이 생기면 자기들이 제일 위험하니까. 예, 여러분 남북 적화 통일하자는 사람들 누구든지 동포회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노했던 누가 누굴 어떻게 자녀를 때렸어요, 어디에 감금했어요, 다 인간답지 못하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 인도, 동포회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선을 그을 때 이걸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자, 또 질문합니다. 요즘 여기 계신 분들 마스크 대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마스크 대란 한번 기사 검색해 보십시오. 난립니다. 마스크 대란이래요. 저는 한 번도 못 느꼈거든요. 근데 마스크 대란이래요. 이런 거 굉장히 전혀 여기 정의롭지 못하고 우리나라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언론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 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정의로운지, 과연 인간다운지, 동포인지, 다 시대만 달랐지 그들이 욕하는 이완용이나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요원들이 정기적으로 전환됐어요. 언론들 보십시오. 기회 불평등이다, 역차별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진실을 아십니까? 자, 그 보안요원이 정기적으로 전환되면 일자리가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보안요원은요, 아웃소싱을 줬던 거예요. 아웃소싱 줬던 걸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들이 나중에 퇴사하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그만두면 그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전체 정규직 파이가 커지는 건데도 어디 보니까 22살짜리가 아싸 나 알바하다 정규직 됐다 연봉 5천이다, 그거 조작입니다. 왜냐하면 보안요원이 되려면요, 최소 3개월의 교육을 거쳐야 하고 또 신분 인증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알바가 될 수가 없대요. 아웃소싱 업체 정규직이었을 뿐이지, 그들을 직접 고용한 것 뿐이지, 그리고 그들 연봉이 한 3천에서 4천 사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정의, 인도, 동포회를 가장 어기는 집단 중 하나가 언론들이에요. 또 우리 젊은이들도 거기에 속아서 정규직 반대!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결코 정의롭지 못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완용을 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또 일제든 어디든 다시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 독립운동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붙어서 잘 살겠습니까? 예, 자신 없으시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완용을 욕하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감성으로 우리 자신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선 넘은 기회주의를 택할 때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하고 싶은 건요. 부동산은 제발 하지 마셔요. 갭 투자 제발 하지 마셔요. 그거 선 넘은 기회주의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아요. 이 선 넘은 기회주의를요. 정말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우리 다 따라가셔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 똑같이 폭망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이 아닌 저주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